안녕하세요. 리얼 티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. 네, 김윤경 작가입니다. 네, 작가님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이에요. 오늘 소개하실 분. 네, 존 발데사리. 네, 개념미술가. 네. 그 미국 작가이고, 네. 그리고 사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작년에 네, 돌아가셨잖아요. 맞아요. 작년 1월에. 네. 되게 그때 돌아가셨을 때 되게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었는데 이 작가를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저도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처럼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상이 예술인 그런 네. 사람? 말 네. 그대로 네, 그런 사람 같았어요. 그래서 이런 자세로 작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이분 그 초기 작품도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 초기에는 회화 작품들을 하셨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프린트였나? 네. 얼굴 부분들을 이렇게 색칠하는 이렇게. 네. 그분이 이분 맞죠? 네, 맞아요. 네. 하도 이렇게 그런 걸 그런 따라하는 부분이 다른 너무 작가들이 많아서. 많으니까, 네. 그죠? 네. 네. 그래서 이 사람 1931년생이더라고요. 네. 31년생이고 꽤 뭐 오래 뭐 살았다면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고요. 네. 이 사람은 뭐 사실 오스트리아인 아버지랑 덴마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아버지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언어와 이미지가 그냥 동급인 거예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아버지 직업이 보니까 난파선 뭐 침몰했는 그런 이제 배에 이제 있는 그 뭐 인양 물품 그런 취급하는.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침몰선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물품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쓸만한 물건을 찾는 거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중한 거예요.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게 자기의 뭐 버릇이었다고 해요. 네, 그래서 근데 이 물건은 왜 예술이 될 수 없을까를 늘 고민을 했다고 해요. 자라면서. 네.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의 작품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. 네. 항상 이야기가 있고 그렇잖아요. 네, 이 사람 뭐 칼 아츠에서 이렇게 교수로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했던 수업이 뭐 포스트 스튜디오 아트라고. 네네.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스튜디오를 떠난 그런 이제 작업들.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우리 뭐 이젤 앞에서 이제 전통적인 회화를 그리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밖의 예술. 근데 뭐 사실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랑 밖에 나와서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하게 되는 거랑 뭐 전시장에 가서 보게 되는 것들이랑은 사실 많이 다르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스튜디오 아트라는 그런 과목을 이제 이 과목을 수강했던 사람이 우리 이 저자인 쌀이랑 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. 네, 그 뭐 뒤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이제 작가들이 몇몇 있거든요. 네,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그 데이비드 살레의 책에서는 이 사람 작품 중에서 또 2014년도에 영화 대본 시리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읽은 바로는 이게 이 영화 대본 시리즈 작품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짜집기한 영화 대본 글귀랑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구해온 작품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만든 그런 글과 그림이 있는 그런 작품. 네. 그래서 이 그림과 언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성이 되는 그런 뭐 텍스트 페인팅, 포토 텍스트 페인팅 뭐 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더라고요. 글이 항상 들어가고.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, 이렇게 뭐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이렇게 미디어 시대의 초현실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이 그 번역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시대를 잘못하거나 모더니스트라고. 네, 맞아요. 책에는 이제 he is a late modernist라고 돼 있는데 그 말이 되게 멋있더라고요. 네. 이 사람 작업에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어떤
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낭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에 새로운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올드 마스터의 작품과 그리고 이제 뭐 할리우드 영화 이렇게 뭐 엄청 대조적이잖아요. 네. 할리우드 무비 스틸컷 같은 거, 뭐 네네. 키스하는 사진도 엄청 모았다고 해요. 네,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영화 대사나 노래 제목을 같이 합성하는 거죠. 네. 근데 엄청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되게 절묘하게 합성을 한 게 네네. 예를 들어서 뭐 꽃병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꽃이 시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없다. There isn't time.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꽃이 시들고 있으니까. 네. 네, 그런 거가 있고 또 막 엄청 많이 익은 배 사진이 있었어요. 배 네. 그림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밑에다가 less than perfect 이렇게 네,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. 네. 근데 이 원료를 사람들이 찾는 거 보니까 고야의 애칭 시리즈, 그 뭐 전쟁의 참상이라는 그런 이제 애칭 파나 그거를 이제 들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이제 죄수가 묶여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이 그림 밑에 이제 고야가 이제 뭐 속수무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. 네,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림에 매치가 되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네. 그게 존 발데사리 같은 경우는 한번 꼬는 거죠.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할 그런 것들.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영화 대본 시리즈 중에서도 그 한 작품이 One Must Act Quickly. 네, 맞아요. 네,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들면서 이제 본인이 그 존 발데사리랑 했던 대화들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던 게 이렇게 아무래도 작가로서 막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Don't worry, David. Art is long, life is long 이런 거 얘기하는데 원래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 네, 근데 인생도 길고. 네, 인생에 뭔가 이렇게 덧없음 막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이거 대신에 이제 예술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말이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뭐 데이비드 살리가 20대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20대에 뭐 미대생 내지는 뭐 작가들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분도 이제 결국에 이제 예술가의 예술가로 평을 받고 뭐 존경받는 스승 이런 식으로 있었지만 나중에 대중에 이렇게 환대를 받게 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 인생도 길고 예술도 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네, 뭐 책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. 작가님도 저희의 인생은 아직 길어요. 그러게요. 네. 뭐 뭔가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아직도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에 책에 보면 이 존 발데사리 작업이 다른 그 동료 개념 미술가들의 작업과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하거든요. 네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작가들의 이름을 쭉 대고는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어요. 어떤 점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얘기일까요? 그러니까 존 발데사리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던 무렵에 이제 그 유행하던 뭐 개념 미술가들은 사실 뭐 조세 코스스라든지 로렌스 와이너라든지 더글라스 휴블러 뭐 로버트 베리, 댄 그레이엄 이런 작가들이 있는데 뭐 조셉 코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의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죠. 뭐 이제 하나는 이제 실제 의자고 하나는 이제 의자의 이미지,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의자의 정의를 적은 그런 것. 이제 그 세 가지 의자를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고, 이런 것처럼 이제 뭐랄까, 개념 미술이라는 게 뭔가 좀 객관적이고, 뭔가 좀 구체화되어 있는 거.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검증 가능한 어떤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,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, 근데 이런 작가들과는 반대로, 뭐랄까, 이 사람은 되게 휴머니스트인 거예요. 되게 유머가 있고, 유머를 중요시하는 사람. 그 심슨 애도 나오잖아요. 이 사람 목소리랑 이 사람도 심슨에서 맞아, 심슨 만화에 이렇게 이 사람 목소리가 진짜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아방가르드 이제 화가로 나오는데 자기 나레이션 직접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. 심슨이랑 이제 마지 있잖아요. 그 여자랑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. 너무 멋있는 작가님이네요. 이 사람 이제 뭐
I will not make any more boring art 이렇게 이거를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지루한 예술은 만들어내지 않겠어. 이거를 그 줄공책에다가 계속 적는 거예요. 계속 적고. 처음에 개념 미술을 사실은 별로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. 지금도 이해를 못하지만, 못하는 게 많지만, 개념 미술이 뭐지? 뭐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존 발데사리 작가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예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잖아요. 네.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개념 미술에 대해서 그 데이빗 살레는 이렇게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자기가 이제 열거했던 이 작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울하고 기괴하며 네. 거창하기만 한 때때로 위협적이기까지 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네. 뭐 사실 그런 뭐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네. 또 이런 예술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오직 로렌스 와이너 이렇게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한 로렌스 와이너만이 현재형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로렌스 와이너 같은 사람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자기는 이렇게 막 약간 장소 특정적인 그런 이제 뭐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자기는 자기가 조각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작가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,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작가로서의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참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뭐 대중이 내리는 또 평가가 있을 거고, 네. 또 역사가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이렇게 내리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고, 참 다양한 것 같아요. 네. 저희 오늘은 네. 존 발데사리 작가는 또 뒤에 또 나오니까 네, 맞아요. 네. 네. 오늘 재미있는 존 발데사리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작가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